자, 등차 수열. 수열의 뜻은 3, 6, 9, 12 같이 숫자가 나열된 거.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나열된 각 수가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각각의 수 여기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수열. 자, 일정한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고, 여기서는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룰 거야. 어. 자, 뭐 유한수열 끝이 있는 거, 무한수열 끝이 없는 거. 항수는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 끝항은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다. 자, 수열의 일반항.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3, 6, 9, 12에서 보면 얘가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A4, 네 번째 항은 12가 되겠지. 이렇게 규칙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제1항, 2항, 3항, n항이라고 하고요. 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만 나열하잖아, 그치? 그래서 an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뒤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쭉 이어서 볼게. 자,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에 중괄호 이렇게 친 거 이렇게 있으면 요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는 약속이니까 우리가 기억해 놓자. 자, 여기서 첫째 항 A1은 2고 넷째 항 A4는 11 이렇게 되겠지. 등차 수열의 뜻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이름이니까 요거는 기억해야 돼. 자, 공차가 D인, 공차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D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n항에 D를 더하면 n 플러스 1항이 되므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있는 걸로 볼게. 얘는 더하기 2씩. 그래서 공차는 2고, 그지? 요건 등차 수열,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 자, 이건 뭐냐 하면 n에다 2를 넣으면 A3, n에다 1 넣게. A2는 A1번째 항, 첫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값이 당연히 두 번째 항이 되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에서 플러스 d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뒤에 항에서 바로 앞항을 빼면 그게 공차가 되겠지. 얼만큼 커지는지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A1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A2 두 번째 항에서 A1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2가 되지. 그게 이제 공차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야겠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요거는 중요합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외워야 할 거 요겁니다. 일반항은 첫째 항에서 플러스 n-1 거기다 공차를 곱한 값이 돼.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봐야지.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자, 첫째 항이 첫째 항이, 자, A 1번째 항은 A가 되겠지. 자, 두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서 더하기 D, 공차를 더한 값이 될 거고, A1은 A와 같지. 그래서 A 플러스 D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값.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은요, 요거랑 같거든. 그래서 A 플러스 D 하니까
자, 이게 두 번째 항, 거기다 공차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가 되고, 세 번째 항까지 볼게. 네 번째 항까지 볼게. 자, a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값.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와 같아. 얘가 세 번째 항 플러스 d가 되니까 a 플러스 3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는 0이고요. 1d, 2d, 3d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a 플러스 n-1d다.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으면 0이니까 없고요. 여기 없죠, 그지? 자, 2를 넣으면 그때 1d, 3을 넣으면 2d. 그러니까 여기 항수를 n에다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n-1d가 일반항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앞으로 이제 저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 많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일 때 3, 6, 9, 12 이런 식으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만약에 여기 값을 구하고자 하면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딱 중간수거든. 그죠? 3 더하기 9에 나누기 2한 값이 6이 나오지. 일정하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딱 평균값이 됩니다. 중간. 3과 9의 평균. 요것도 기억하고 있자. 요것도 중요한 거죠. 요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조화수열인데, 조화수열은 이렇게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대로는 등차 수열이 안 되지만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걸 조화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봤을 때는 등차 수열이 아니거든.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2에서 2분의 1 빼면 계산한 값이랑 3분의 1에서 5분의 2 뺀 값, 그 공차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데, 역수를 봤을 때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요거 보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6에서 2분의 5 빼면 2분의 1. 그러니까 공차가 2분의 1이 되는,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해. 그 조화수열은 an분의 1의 일반항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항 구하면 아까 봤다시피 a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n-1 d가 되는데, 첫째 항이 2고요. n-1의 공차가 아까 2분의 1이었지. 요걸 정리하면 2분의 1n,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분하면 2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통분은 돼 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3, 잠시만. 2분의 n 플러스 3 맞지? 2분의 n 플러스 3 요걸로 잘못 봤네. 요게 2분의 n 플러스 3. 근데 우리가 구한 값이 an분의 1이 2분의 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요 일반항을 구할 때는 n 플러스 3분의 2 역수를 취한 값이 되겠지. 그지? 그게 조화수열이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 필수 1번 보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고 일반항 구하래. 자, 일반항 구하라고 했을 때 항상 공식 요걸 봐야겠지, 그지?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그러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a가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자, 이 첫 번째 힌트만 쓴 거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으니까 네 번째 항은 저 n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치? 3d가 마이너스 2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이죠. 공차가 3인 식이 될 거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은 첫째 항이 아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n-1에 공차 3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까지 해주면 돼. 3n 마이너스 14가 최종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1항이 A31항이 85가 되고 45항이 127인데 우리가 100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N-1D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요. 자, N에다 3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0D가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44D. 미지수 2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위에 거 뺄게. 없애고 14D는 2가 되고 42 D가 3이 되겠다. 됐지? D가 3이면 첫째 항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 집어넣으면 A가 A 플러스 90은 85 해서 90에서 85 빼면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인 100항을 구해야 되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겠지. A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n-1 D 3 됩니다. 100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n에다 이제 100을 집어넣고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5 플러스 99 곱하기 3 요거 계산하면 29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일반항은 확실히 외워야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식을 봤을 때 등차 수열 AN에서 5번째 항과 4번째 항의 4를 곱한 값이 같고요. 2번째 항과 4번째 항을 더한 값이 6이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항 그대로 적용시킬 거고요. 요거부터 한번 적어 볼게. 자, A 플러스 4D 요거랑 4에다가 곱하기 A 플러스 2D 이렇게 곱한 값이랑 서로 같대.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4A 플러스 4 다 전개할게요. 정리하면 3A 플러스 4D는 0이 되겠지? 요거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고, 자, 두 번째 식 그대로 적용해서 이거 첫 번째 이제 힌트 작성한 거고요. 자, 요거 이제 해보면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3D가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2A 플러스 4D가 6이다 요걸 알 수 있지. 약분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A 플러스 4D는 6이고 3A 플러스 4D도 0이다. 자,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위에 거 뺄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6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D 그건 생략할게 2분의 9 나오는데 계산은 대입해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A7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AN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N-1에 곱하기 2분의 9 그래서 여기다가 7 A7항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9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생략하고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양 또는 음이 되는 항 구하기. 자, 공차가요 항상 양수는 아니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부터 시작해서 음수로 줄어드는 거면 점점 작아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있겠지. 그 항을 찾으라는 거야.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래. 그럼 얘도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100이고요. n-1에 공차가 여기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조금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이렇게 되지. 자, 요게 일반항인데 얘가 음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그럼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0보다 작은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음수가 되는 거. 자, 그러면 n이, 자, 이거 마이너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바뀌겠죠.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 3분의 103 됩니다. 얘가 대략 3, 3은 9, 3, 4, 12, 3, 3, 3, 3 이렇게 갑니다. 34번째 항까지는 플러스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35항이면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5항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똑같은 방식인데 몇 항에 처음으로 양수. 음수에서 공차가 플러스 4거든. 그지? 그거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자, 똑같아요. 마이너스 52 플러스 n-1에 플러스 얘가 아까 4씩 커지죠. 그럼 정리하면 4n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지. 요게 일반항이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구간이니까 똑같이 양수 되는 구간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 쭉 있는데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구하세요 그랬거든. 일단 무조건 일반항 찾아야겠죠. 1 플러스 n-1에 공차가 4입니다. 그래서 4n 마이너스 3이 일반항이 될 거고 100보다 커지는 구간 이렇게 찾으란 얘기지. 그러면 여기다 할게. 4n이 103이고 n이 4분의 103 나눠보면 428 428 45 20 47에 28 대략 요 정도. 뒤에 무한은 아닌데 45 20 이렇게 됩니다. 자, 25.75니까 25보다 큰 수. 그러면 답이 제 26항이 되겠죠. 자, 다 일반항 가지고 푸는 거지.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 자, 이렇게 쭉 있는데 18과 9 사이에 두 개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래. xy 넣고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y 값을 구하여라. 일단 첫째 항 알고 있고요. 네 번째 항이 9라는 걸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an을 구해보면 18 플러스 n-1 d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이 9인 거 알려줬죠. 그래서 네 번째 항 구해보면 18 플러스 3d 이렇게 되죠. 네 번째 항이 9잖아. 그치? 요거 계산하면 d를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9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다 구할 수 있고요. x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빼기 3 해주면 돼요. 15 13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됐나요? 미안하다. 12죠. 빼기 3 하면 빼기를 틀렸네. 자, 다음 등차 중앙 세수 세개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만 우리가 아까 공식에서 2분의 자, 뭐 예를 들어서 A1, A2, A3 있을 때 A1 플러스 A3 하면은 이게 등차 중앙이었지, 그치? 우리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면 돼. 자, X값의 합을 구하여라.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 활용하면 되겠죠. 자, 2분의 자, X 더하기 2X 더하기 3 하면 이게 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이항시켜서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더하기 3 한쪽으로 다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고 1, 2, 1호 해서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니까 인수분해한 거 적어보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자, 미안하다. 이거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해도 되고, 어쨌든 요거 했으니까 그냥 요대로 할게. 마이너스 1과 2분의 5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2분의 3이다. 요거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 없죠. 자, 요건 이제 답안대로 했고요.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다. 자, 세개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은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 자, A를 놨을 때 바로 전께 A-D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 세수의 합이 15라고 했으니까 A-D 플러스 A 플러스 D가 15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D는 사라지고 3A가 15니까 첫째 항이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곱의 합은 8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제곱해보면 되겠죠. 자, A가 5였으니까 A에다 5 넣고 제곱할게. 5-D 제곱 하고 5 제곱. 제곱의 합 25 더하기 5 플러스 D 제곱. 요게 83이다. 이렇게 준 거지. 자, 뭐 계산해서 적어야겠죠. D제곱 5제곱부터 할게. 마이너스 10D D제곱 요거 제곱하면 25 플러스 10D 플러스 D제곱이 83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요거는 사라지고 D제곱 2D제곱은 25 3개니까 125 빼면 되겠죠. 125 83 125가 아니고 50에 75죠. 빼면은 요거는 8이 되겠네. 그래서 D제곱은 4가 될 거고, D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세수 어쨌든 플러스 2, 공차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세 숫자는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적어서 한번 해볼게. A가 5죠. 5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5 플러스 D에다가 플러스 2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3, 5, 7 될 거고, 이번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7, 5, 3. 세수는 어쨌든 동일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 세수는 3, 5, 7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등차 중앙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226까지